자, 뭐 이거는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하는 건데 그냥 숫자 값만 좀 실제적인 숫자들로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입법으로 해서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법은 어떤 하나의 변수로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라면 IB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B는 IA 마이너스 뭐뭐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IB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해서 동제식에 대입을 해서 이제 IA를 나가는 과정입니다. IA가 나오면 그다음에 다시 이 식에 대입을 하면은 이제 IP 값도 찾을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분열식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실제적인 이제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행렬식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직접 그냥 행렬식을 이렇게 쭉 풀어서 썼습니다.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수들을 쭉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것분에 IA를 구하는 거니까 IA 자리에 있는 이 개수들 대신에 상수항에 있는 개수들로 대치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식을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이걸 푸는 과정은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A, B, C, D라고 한다면 AD-BC, AD-BC라는 공식으로 이렇게 이제 각각 분자 분모를 풀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IB는 IB의 자리에 있는 어, 개수들 대신에 상수항에 있는 이들로 대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 놓고 풀어나가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요 분모가 되는 성에는 공통이죠. 그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IP 값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 이온 1차 연립방정식을 풀이할 때는 앞선 대입법보다는 이게 이제 더 간단해 보이기도 해요. 풀이 과정들이. 사실 이 행렬식을 어, 이렇게 이제 이런 행렬식을 만들어낸 어떤 뭐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어, 대입법이 숫자가 이제 뭐 형식이 간단하고 할 때는 대입법을 바로 이용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행렬식을 이용해서 풀이하면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지전류 메소드라고 나와 있는데 부정이절 가지전류 방법, 가지전류법 나와 있는데 우리가 회로에서 가지나 뭐 그 절점이나 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보고 가면 방 또는 루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로 내에서 완전한 전류의 경로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클로즈 루프, 즉 폐회로로 폐루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망.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로에서는 망이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망이 만들어져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절점이라고 하는 거. 절점은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노드를 이제 절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노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소자가 연결되는 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두 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소자가 서로 연결되는 점이다. 그래서 결점은 A, 여기도 지금 서로 연결되고 있는 B, 연결되고 있는 C, 서로 연결되는 D로 해서 이렇게 각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우리 브랜치라고 얘기를 하죠.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절점을 연결하는 경로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절점을 연결하는 경로. 당연히 그 경로 안에는 이제 이런 소자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브랜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지전류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나왔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 두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9장 3절로 가게 되면 망전류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망전류 방법. 그러니까 망전류 방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망전류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메쉬 전류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메쉬 전류법. 그래서 뭐 망이나 메쉬나 비슷한 그런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망전류법보다는 메쉬 전류법이라는 그런 용어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4절로 가게 되면 절점 전압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절점을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 이제 오늘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절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절점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보통은 그냥 노드 전압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드 전압법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노드 전압법하고 메쉬 전류법은 전압과 전류가 분명히 뭔가 차이가 일단 용어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알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이 가지 전류법과 메쉬 전류법은 같은 전류법인데 하나는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회로를 이제 해석해 나가는 거고 메쉬 전류법은 이렇게 망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더 유사한지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지 전류법보다는 메쉬 전류법을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번 그 차이점들은 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점들 때문에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 나온 회로를 보기 전에 그냥 조금 간단한 하나의 회로를 만들어 놓고 자, 좌측에 V1 10V라고 하죠. 우측에 V2 여기도 10V, R1, R2, R3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제 가지전류법을 이용을 해서 R1, R2, R3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풀이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지전류법을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임의 방향으로 전류를 할당한다. 회로의 가지에서 임의 방향으로 전류를 할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가지가 하나 있는데 이 가지에서 전류의 방향을 할당을 합니다. 자, 우리 R 값이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여기는 15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자, 전류를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 이거를 I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냥 임의로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I2라고 하고, 여기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I3라고, 여기를 I2, 춤자를 맞춰서 R3니까 여기는 I3. 자, 이렇게 이제 각 가지마다 전류를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지의 전류들을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할당된 가지 전류 방향에 따라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극성을 나타낸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극성.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전류의 방향으로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저는 이쪽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사가 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온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각 페루프를 따라서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한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각 페루프를 따라서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 자, 각 페루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좌측에 루프가 하나 있고 좌측 루프가 하나 있고 이게 지금 루프 1이고 이쪽이 루프 2죠. 루프 2라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루프에서 자, 그렇죠. 루프 1에서 뭘 적용한다? 킬교프 전압법칙 KVL을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킬교프의 전압법칙. 킬교프의 전압법칙은 하나의 페루프에서 모든 전압 강화의 대수의 합은 전원 전압의 합과 같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루프에서 한번 우리 KVL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R1의 값이 지금 15ohm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 V는 IR을 우리 기억하면 됩니다. V는 IR. 자, I 값과 R 값의 곱이죠. I 값과 R 값의 곱. 그 값이 여기에 걸리는 V1이죠. 그죠? 자, 그래서 10I1이 되는 겁니다. 더하기 그다음에 요 루프니까 R2가 지금 5ohm이죠. 그래서 5I2가 되죠. 5I2. 요거 전압 강화의 합이 전원 전압 10V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요거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얘는 5로 나눠주면 2I1 플러스 2는 2다. 이렇게 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 2에서 마찬가지로 KVL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루프 2. 루프 2는 여기죠.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은, 자, 요거 5 곱하기 I3죠. 자, 5I3 플러스 요놈 5I2죠. 5는 전원전압 10V와 같다. 자, 마찬가지로 양변을 5로 다 나눠주면은 2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I2 플러스 I3는 2다. 이게 첫 번째 식. 이게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I1, I2, I3 세 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I1, I2, I2, I3 세 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식은 지금 현재는 두 개예요. 망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식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식을 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하나는 요 지점을 우리가 A 지점이라고 하고 요 A 지점에서 우리가 키루요프 전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자 A에서 KCL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KCL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그죠? 그러니까 I1 플러스 I3는 I2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것도 한 번으로 식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세 개의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I1, 2, 3는 이렇게 세 개의 식으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미지수가 세 개인 경우에는, 행렬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한자 행렬식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되겠죠. 한자 행렬식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한자 행렬식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려면 또 복잡할 수 있으니, 현재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대입법을 써도 단순하게 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수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대입법으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I3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 I3는 I2-I1이죠.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요 I3를 이제 어디에다가 집어넣느냐? I3를 요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면 I2 플러스 I2 마이너스 I1 꼴 2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EI2 이쪽으로 이쪽 요 상수랑 요 I1이랑 바꿔주면 마이너스 2는 I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I1을 요 I1을 다시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I1을 넣어보면은 2 곱하기 2I2 마이너스 2 플러스 I2는 2다. 이렇게 나오죠. 4I2 마이너스 4 플러스 I2는 2니까 이 식을 이제 정리하면 5I2는 6이다. 따라서 I2는 5분의 6이 나오죠. 5분의 6이 나왔어요. 자, I2 값을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쏙 집어넣게 되면 I1 값은 I1은 2 계산이 되고요. I2와 I1 값을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6 S 여기서 자 I3는 5분의 4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거 이제 소수 표현으로 뭐 0.8, 0.2, 0.2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 표현으로 실용적으로 바꿔주고 단위를 붙여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I 값, I1, 2, 3의 값들을 이렇게 이제 다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대입법을 활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 0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3차 행렬식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 한번 요걸 가지고 다 1, 2, 3번을 표현을 해보자면 2, 1,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0,
1, 1. 세 번째는 그래서 1, 1, 1, 1, 마이너스 1,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1 값이나 0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곱셈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들이 간단하게 계산이 되니까 아니 좀 간단한 그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3차 행렬식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도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가지전류법을 쓸 때, 가지전류법을 쓸 때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이제 수식이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수식이 3개가 나와서 3개의 수식을 서로 이제 연립을 해서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요 풀어 나가는 과정들이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교재에 있는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한 번만 더 이제 얘기를 해보죠. 자, 스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각 회로 가지에서 임의 방향으로 전류를 할당한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할당된 가지 전류 방향에 따라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극성을 일단 표시해주고 각 회로프에 KVL을 적용을 하고 이제 모든 가지 전류가 포함되도록 하는 최소 개수의 절점에서 KCL을 적용을 해서 여기서 도출된 방정식들을 이용을 해서 그 방정식을 이제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이제 교재는 이제 좀 구체적인 값들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가지전류 방법을 이용해서 가지전류를 구하시오. 그렇죠. 첫 번째 단계는 전류의 방향을 눈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I1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에 I3가 오고 그다음에 I2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다면 여기서 나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극성을 이제 표시해 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1번 루프와 2번 루프 각각의 루프에 대해서 KCL을 적용을 한다. KVL이죠. KVL을 적용을 하면은 1번 루프에서는 470 I1, 이쪽은 220 I2죠. 220 I2. 그거의 합은 10V다. 볼 1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프에서는 220 I2, 220 I2, 820 I3. 이 합은 5V와 같다. 전압 강화의 합과 전압 합이 같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음 단계는 요 A라고 하는 지점에서 KCL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한번 KCL을 적용하면 들어오는 거 I1, I3, 나가는 거 I2의 합이 같다.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 수가 있죠. 두 개, AVL을 적용한 거고, 3번은 ACL을 적용해서 나온 도출된 세 개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I1, 2, 3의 값을 찾아가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I, 1, 2, 여기는 이제 3 값은 없으니까 0으로 이렇게 나타냈고, 두 번째 식에서도 I1 값이 없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식도 I1, 2, 3.
그다음에 우측에는 상수.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형으로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하고 이 세 개의 를 이용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는 행렬식, 하나는 연립방정식의 대입법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답이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그 지금 보고 있는 교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396페이지에 보시면 396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는 그냥 대입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죠? 대입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하나를 요 마지막 세 번째 식을 I1은 보면 I2 마이너스 I3죠. 이거를 각각 I1으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 이제 I2와 I3에 대한 항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I2를 또 다시 정리를 해보면 I2 값이 이게 조금 분수식으로 나와서 조금 더 적을 텐데 20 마이너스 120 S3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 I2 값을 다시 한번 대입을 하는 거죠. 값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I3 값이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I3 값이 최종적으로 1.87mA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I3 값을 구했다면 다시 요 식에 대입을 해서 I2 값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I2 값 알고 I3 값을 각각 대입을 해보면 다시 이제 I1 값이 찾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찾는데 요 식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약간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숫자가 이렇게 숫자 값들이 계수값들이 이제 커지고 막 하다 보면은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복잡해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대입법으로 해서 풀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행렬식을 쓴다 그러면 행렬식을 쓰려고 하면은 우리가 요거는 예를 들면 470, 01, 120, 120, 마이너스 1, 821 이라고 하는 요 3차 행렬식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확장법을 이용해야 되고 확장법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을 이쪽에다가 470, 0, 1, 120, 120, 1 이렇게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을 오른쪽에 써주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그룹을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다 곱한 값을 더해주고 두 번째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한 값을 첫 번째 나온 값에서 두 번째 나온 값을 빼주면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결국 이제 특성해가 되는 거죠. 특성해. 그러면 이제 이런 단계를 이 특성해를 이용해서 첫 번째 I1의 개수들을 상수로 대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고
I2, I3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음, 같은 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같은 값이고 결과가 나오는데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걸 다 풀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한번 잘 보시면 자, 요렇게 요 숫자가 이제 커지니까 요 놈들도 계산을 할 때 보시면 470 곱하기 220 곱하기 1 곱하기 220 곱하기 800, 820 곱하기 1 나머지 이제 0이니까 0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곱하기를 해보면 숫자가 제법 큰 숫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죠? 큰 숫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숫자들을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계산을 하실 때 이를 활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큰 숫자들을 더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또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제 대입법을 활용하는 것도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방법도 그렇고 저 방법도 그렇고 세 개의 변수를 찾는 과정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망전류 방법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절에 9장 3절에 메시 전류법, 망전류 방법이라고 하는 요 메시 전류법을 사용을 할 건데 요 메시 전류 방법을 사용을 하면 조금은 더 이거보다는 좀 계산이 수월하게 미지수를 두 개로 줄여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가지전류보다는 망전류 방식, 그러니까 메시 전류법을 더 선호하고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